안녕하세요. 북큐레이터 인프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보통 평균이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키가 얼마면 평균 가운데 어느 정도다. 내 성적이 얼만데 이것은 평균보다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허상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육을 속여왔다 하는 점을 다양한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평균이라고 하는 척도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 그다음에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개념이고 우리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큰 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사들이나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평균을 버리고 개인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아주 잘못된 점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토드 로즈는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 입학 검정 시험을 봐서 지역 대학에 진학도 하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가게 되고요. 구글이나 애플 이런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인간 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던 문제들에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 러셀의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개념이지만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또 무엇인지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토드 로즈는 통렬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평균의 시대, 제2부는 교육혁명을 위한 개개인성의 원칙, 제3부는 평균 없는 세상. 이 책에 들어가기 부분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1952년에 데니얼스가 공군기술 보고서에 평균적인 인간을 도출합니다. 4천여 명 이상의 조종사의 신체를 조사해서 평균적인 인간을 산출한 건데요. 이것을 역으로 조사해봤더니 거기에 부합되는 평균적인 인간은 단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종석의 안전을 위해서 평균적 조종사의 수치를 측정을 했는데 한 명 더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인 맞춤형 지침으로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 특히 우리 대다수의 학교나 직장, 여러 단체들이 여전히 어떤 평균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하고 우리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이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적 이상과의 비교일 뿐이다 라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특히 학교 교육에서 우리는 늘 평균이라고 하는 잣대가 따라다니죠. 성적에 있어서도 평균, 등수에서도 평균, 대입에서도 평균, 입시 시험에서도 늘 평균치와 비교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직장에 가서도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에 대해서 거북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고 우리 스스로도 믿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의 과거 경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드 로즈는 고등학교 때 낙제 점수를 받게 되죠.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해서 문제아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랬던 저자가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됩니다. 한때는 낙제 점수도 받고 문제아로 취급받았던 저자가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독하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인생 철학을 발견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반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엔 직관에 따라 또 그 뒤엔 의식적 결심에 따라 개인성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본인이 받았던, 본인이 생각했었던 평균의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각자 자기 나름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다 보니 이거를 남들에게도 좀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평균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어떤 공장식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920년에 미국의 대다수 학교들은 테일러주의 교육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배경이나 자질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요. 동일한 표준화된 교육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24년 미국의 언론인 헨리 루이스 맨켄은 당시의 교육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교육의 목표는 계몽화가 아니다. 현재 공교육은 가능한 한 많은 개개인들을 똑같은 안전 수준으로 강등시키고 표준화된 시민을 길러내고 훈련시키면서 반대 의견과 독창성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의 공교육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다. 즉 평균적인 학생을 길러내서 평균적인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한 명인 손다이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손다이크는 학교의 목표가 모든 학생을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죠. 교육 역사상 가장 영향력 높은 인물에 들었던 사람이 교육은 학생의 실력을 변화시키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우월한 두뇌를 타고난 학생들과 열등한 두뇌를 타고난 학생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돼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현재 21세기 교육 시스템은 손다이크가 의도했던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평균적인 성적에 맞춰서 설계된 표준화 교육 과정상의 수행 능력에 따라 분류가 되고요. 평균을 넘어서는 학생들에게는 상과 기회가 베풀어지죠. 반대로 뒤처지는 학생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과 멸시가 가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육 제도 속에서 양성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의 집단들을 양성하는 대규모 학교 시스템에서는 개개인의 어떠한 개별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야 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득이 되었던 거죠. 반면에 아주 소수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도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은 아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속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시스템 안에 놓고 봤을 때에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아가게 하는, 좀 더 진보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담임선생님하고 처음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질문과 답을 하는 좀 소통이 안 됐었던 그런 환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었던 것 같고 제가 거기에 외교관이라고 답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이 저를 보고 비웃으셨어요. 그냥 웃은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비웃은 것으로 제 머릿속에 똑똑히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제 점수로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는 당시 나의 점수로 나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던 거겠죠.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충격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랑 전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화되어 있는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학교 내에서 얻는 점수와 전국 단위로 봤을 때의 얻을 수 있는 점수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결과물이 그 비웃음이었겠죠. 어쩌면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러한 어떤 평균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고 개개인의 어떤 특수성과 잠재 가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셨다면 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계에 있지만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수치화되어 있는 점수나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잠재적인 부분이 무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토드 로즈는 이러한 평균이 우리의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균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려고 길을 쓴다는 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성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누가 보아도 사람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 탐구라든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시험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에르고딕 스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개개인성을 무시한 채로 개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모순된 가정에서 기인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할 것, 두 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할 것.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개개인을 평균과 비교함으로써 개개인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아내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지만 정작 실제로는 개개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모조리 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균이 이상에 해당되고 개개인은 오류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하의 내용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 자료 조사의 결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평균에 대한 의존을 대체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개인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하고 선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유형과 등급을 버리고 자신이 지닌 진정한 개개인성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의 사고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를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에 의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